자, 오늘은 비와 비율 세 번째 시간 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이번 단원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기본이 되는 기본 개념을 알고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왔다가 가지만 말고. 자, 지엔의 모듬은 물 3컵과 포도 원액 2컵으로 포도주스 1병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스 1병을 만드는데 물은 3컵 정도 넣고요. 정도가 아니죠. 수학이니까 아주 정확하게 물 3컵을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 포도 원액은 아주 정확하게 2컵 맞춰서 넣어야 달달하고 맛있는 포도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스 1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만큼 한번 색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몇 컵이었죠? 네, 3컵이었고요. 자, 그리고 포도 원액은 2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2병, 3병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색을 더 칠해보라고 하니까 2병, 3병 더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병을 만들려면 물의 양이 6컵이 되겠죠. 그리고 포도 원액은 2컵을 더해서 4컵이 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3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 물의 양은 3컵, 그리고 포도 원액의 양은 2컵을 더 추가해야겠죠. 그러면 아마 총 9컵과 6컵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표로 한번 원액의 양과 물의 양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의 양이 2컵일 때 포도 원액의 양은 3컵일 때 2컵, 6컵일 때 4컵, 9컵일 때는 6컵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 계속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3컵일 때 12컵이면 3, 4, 12, 2, 4, 8이 될 것이고요. 3, 5, 15, 2, 5, 10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주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을 비교하는 방법. 자,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어요. 빼기로 하면 관계가 계속 변하죠. 그래서 나누기로 하면 좀 더 편했습니다. 그러면 물의 양은 포도 원액의 양의 몇 배가 될까요? 네, 물의 양은 포도 원액의 양의 몇 배가 되겠습니까? 이게 2배, 3배 떨어지지 않아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수 있어요. 자, 물의 양은 포도 원액의 양의 2분의 3배가 되겠죠. 2분의 3배야. 자, 왜냐면 우리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요. 이게 4, 8 이렇게 간다고 해보면 2배죠. 2배는 어떻게 구한 거예요? 4 나누기 2 한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3 나누기 2 하면 되죠. 자, 이거 헷갈리니까 지워놓겠습니다. 그래서 물의 양은 포도 원액의 양의 2분의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매번 뭐는 뭐의 2분의 3배야, 뭐는 뭐의 10분의 19배야, 뭐는 뭐의 7분의 4배야 이러면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초등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우리 비교할 때 이렇게 쓰지 말고 좀 알아보기 쉽게 쓰자. 물의 양과 포도 원액의 양 간단하게 나타내보자 해서 B라는 게 나와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쓰는 기호고요. 이때 3과 2를 비교할 때 3대 2라고 씁니다. 자, 3대 2라고 쓰고 3대 2라고 읽어요. 자, 요거까지는 이해되시죠? 3대 2, 3대 2.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뭐 축구나 야구 경기의 몇 대 몇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건 그때 점수에 따라서 점수가 추가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3대 2. 서로에 대한 비예요. 비라는 게 다릅니다. 이건 상대적인 거고요. 비는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만 점수가 나야 변하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스포츠에서 나오는 몇 대 몇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거 알고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3대 2라고 쓰고 하면 이게 끝나는데 문제는 이 3대 2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어요.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3과 2의 비. 여기까지는 헷갈리지 않아요. 3대 2니까 3과 2의 비. 순서대로 쓴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2대 3이라고 읽어도 되느냐? 안 돼요. 자, 3대 2는 3대 2라고만 읽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3과 2의 비.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기서부터 좀 헷갈립니다. 3의 2에 대한 비. 혹은 2에 대한 3의 비라고 읽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대안이라는 말인데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그쵸? 자, 요거는 3의, 요건 똑같아요. 2에 대한도 똑같고요. 다만 이걸 반대로 앞뒤로 옮겨주는 두 개의 말은요. 앞뒤로 옮겨준 거에 대한 것만 헷갈리네요. 선생님도 갑자기. 이걸 앞뒤로 앞과 뒤를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 거죠. 자, 반드시 에 대한 이 뒤에 있는 숫자에 대한이라는 말이 붙을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3에 대한 2의 비라고 하면 틀려요. 안 됩니다. 그래서 3의 2에 대한 비 혹은 2에 대한 3의 비. 그래서 이 2가 뭐길래 도대체 이 2가 뭐길래 대안이라는 말이 붙느냐. 이 2는 바로 기준량입니다.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3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은 비교하는 양이 되는 거고요. 아니,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기준량과 비교하는 양이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뒤에 나올 비율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 기준량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비교하는 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외워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읽어볼게요. 4대 5. 자, 요거 읽을 수 있는 게 4가지가 있죠. 그 4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내가 안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한번 안 보고 해봐야 된다는 거. 자, 그럼 4대 5죠. 4대 5 혹은 4와 5의 비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렇게 읽고요. 두 번째 이렇게 읽고요.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우리 친구들 좀 신경을 써야겠죠. 4의 5에 대한 비라고 해야겠죠. 4의 5에 대한 비 혹은 5에 대한 4의 비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4는 뭐가 되나요? 비교하는 양이 되고요. 이 뒤에 있는 5가 기준량이 됩니다. 그래서 외울 때 뒤에 있는 게 기준량이고 기준량에는 뭐뭐에 대안이 붙는다라고 외우시면 나머지는 조금 더 계속 익히면서 계속 들으면서 외워질 것 같아요. 이거 꼭 기억하고요. 자, 그럼 이번 문제부터는 빨리빨리 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또 길어지기 때문에. 자, 기부할 수 있대요. 알뜰시장에 그 물건에 대한 금액을 기부할 건데 1,000원당 300원을 기부하도록 했대요. 1,000원당 300원 기부입니다. 자, 기부 금액이 많아질수록, 판매 금액이 많아질수록 기부 금액도 늘어나겠죠. 자,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에 비해요. 그럼 대한이 뒤로 가고 기준량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대 몇이 될까요? 자, 1000과 300이죠. 그럼 1000대 300 아니면 300대 1000이겠죠. 어떻게 될까요? 대안이 뒤로 가야 되니까 판매 금액 1,000원이 뒤로 가고요. 기부 금액 300원이 앞에 와서 300대 1000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1000대 300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자, 이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뭐가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지죠. 1000대 300으로 하면 기준이 달라져요. 그렇게 하려면 판매 금액에 대한 기부 금액의 비가 아니라 기부 금액에 대한 판매 금액의 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 않다는 거 꼭 생각하시고요. 요 내용도 꼭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마무리하고 수학 익힘책 풀어볼게요.
자, 지혜가 550m 장애물 달리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장애물은 출발점에서 30m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와 장애물부터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 대 요거를 쓰면 되겠죠. 그쵸? 출발점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 대 장애물에서 도착점까지의 거리의 비를 구해 볼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교과서를 학교에 가지고 오면 제대로 풀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수학 답은 없습니다. 안녕!